오늘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강사님한테 지난주 제목 가지고 좀 쿠사를 좀 줬더니만 또다시 제목이 바뀌었어요. 제가 뭐라는 걸로 조선의 기적 내 심장을 다시 뛰게 해줄게 이걸로 바뀌었는데요. 우리 강사님 한번 소개하도록 할게요. 강사님은 보통 강사님이 아니고요. 이렇게 경기도 소방안전교육의 최우수 강사님이십니다. 우리 서영광 소방관님 소개하겠습니다. 받으셨을 텐데 문자 때문에 조금 많이 다 오진 않은 것 같아요. 제목이 재미없었나 봐요. 화분의 기적 신뢰는 그래서 저희가 목사님 취향에 저격해서 교회용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좀 감성적인데 오늘 이 교육대로 한번 신뢰는 과연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오늘 저희가 1시간밖에 시간이 없어요. 1시간이면 사실 굉장히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좀 가볍게 좀 넘어갈 부분은 넘어갈 거고요. 오늘 이 교육을 위해서 또 저를 도와줄 보조 강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잠깐 소개해드리고 그분 지금 긴장하신 표정이 보여요. 자, 오늘 규현 순장님 저의 이민우 형제님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이민우 형제님이 의사 형제님이시고 내과에서 근무하고 계신데 제가 또 소문해서 오늘 저희 실습할 때 도와주기로 하셨고요. 제가 실습할 때 나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러면 두 손의 기적, 긴장했나봐요. 두 손의 기적, 내 심장에 다시 뛰게 해줄게라는 제목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용인 서부소방서 소속 소방교 서영광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좋아지면 넘겨주세요. 네, 저는 일단 소방공무원이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좀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불을 끄는 화재 진압대원, 그리고 저처럼 구급차를 타게 되는 구급대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인 출신들이 많은 구조대원, 이렇게 세 부류거든요. 그래서 구조대원과 구급대원은 이제 특별 채용이라고 해서 따로 경력 채용이라고 해서 따로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2년 이상 되면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쳐서 이제 19년 12월 27일부터 용인에 처음에 배명받아서, 용인에 혹시 사시는 분 계실 수도 있는데 용인이 또 작년부터 100만이 인구가 넘다 보니까 용인 서부 소방서가 새로 개청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는 용인 서부 소방서. 그래서 수지구랑 기흥구가 용인 서부, 그리고 처인구는 용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전국에 경기도는 36개의 소방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가 각 시도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분당이면 분당. 근데 분당은 특이하게 성남이 있고 또 분당이 있어요. 여기 바로 옆에 저희가 분당 소방서인데, 그리고 119 안전센터가 주위에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방서 한 군데만으로 모든 지역을 다 저희가 화재를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근처에 좀 작은 119 안전센터가 있다. 그럼 거긴 소방서가 아니고 이제 센터다. 그래서 거기에 구급차도 있고 저희 대원들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방공무원 정말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많이 경험했어요. 하트세이버라고 하면 그 심정지 환자, 오늘 배우는 심폐소생술, 이 심폐소생술을 활용하여 사람이 생명이 살아난 이런 경우에 하트세이버를 주는데, 브레인세이버는 마찬가지로 뇌졸중 환자를 살렸을 때 받는 건데 정말 받기 어렵지만 감사하게도 이렇게 수상을 했고요. 이렇게 소방안전 강사, 소방관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교육을 나가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저는 소방안전 강사에 좀 관심이 생겨서, 물론 예수님 믿고 나서 좀 적극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좀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활동을 하게 됐고요. 이 경기도 최고강사라는 타이틀이 작년부터 제 어깨를 살짝 무겁게 만들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말씀드리고 싶다면, 정말 제 자랑이 아니고 제가 올해 7월까지 이 사랑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올해 7월까지 사랑부를 섬겼는데, 여기 사진에 보다시피 제가 맡은 친구가 요한인데, 맡은 친구고 제가 한 2년 동안 제가 이 친구를 맡았고, 밑에 이제 가운데 이제 예은이라는 친구인데 같은 조에 속한 친구였어요. 근데 이 소방안전 강사, 최고 강사가 매년 열리는데 주제가 그때마다 다릅니다. 주제가 다른데 작년에 정말 감사하게도 장애인 안전에 대한 주제였어요. 그런데 저희 담당하시는 그 소방서에 담당하시는 교육 담당자분께서 제가
교회에서 이 장애인 부서를 한다는 걸 얘기를 듣고 제가 먼저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얘기를 듣고 저에게 먼저 전화를 주셔서 저는 정말 말은 많지만 이런 대회 저도 정말 대회 나가는 거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장애인 부서를 섬기고 있는데 장애인 안전이라는 교육이 물론 제가 장애인 안전에 대해서 어떠한 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모든 장애인을 제가 임의로 설정하는 건데 저는 듣자마자 이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119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해서 정말 감사하게도 이 친구들이 다 제 영상에 나와줬거든요. 그 강의하는데 그래서 이 친구들 덕분에 저는 정말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제 실력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최고 강사라는 타이틀은 있지만 정말 여기서는 밝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정말 그래서 제가 끝나고 닭강정을 쐈던 그런 작년에 그런 호수를 받았고요. 거기에 이어서 이제 그 기세로 올해 또 3월에 한번 나갔었는데 역시 이때는 이제 상은 받았지만 좀 최우수까지 미치지 못한 이런 경험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니까 좀 더 이제 출동 나갈 때 환자분들을 좀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좀 성격으로 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출동만 걸리면 짜증이 많아지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그 환자분을 좀 이해하는 좀 제가 됐던 것 같아서 확실히 비포 애프터가 좀 달라진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제 교육을 하기 전에 아내와 같이 어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로 또 이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들 나누기도 정말 빠듯한 시간인데 이런 시간을 왜 하셨을까 하다가 어제 이제 같이 잠언 말씀을 좀 찾아봤는데요. 함께 읽고 교육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손이 선을 행하니 이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아끼지 마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저희가 선을 행할 힘이 있으면 정말 그것을 아까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심폐소생술 사실 막상 여기서 누가 쓰러지면 정말 하기 혹시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좀 두려운 마음, 다들 아마 두려운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사실 굉장히 두렵습니다. 특히 이런 비번 날 교회나 뭐 일상생활하는데 누가 쓰러지면 나 소방관인데 그래도 다들 나를 주목하고 있을 텐데 어떡하지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일반인 분들은 더 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셔야 될 게 일단은 저희 법적으로는 뭔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오히려 안 하는 게 문제지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응급의료법에 일단 5조에 1항을 보면 누구든지 응급 환자를 발견하면 일단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2항이 조금 아마 신고를 하는 것까지 괜찮은데 신고하는 순간 분명 나한테 지시를 할 텐데 정말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 2항에 적극적으로 또 협조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고를 많이 꺼려하는데 대신 아마 저희 기독교인들은 사마리아에 대한 예시를 알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법이라고 제5조 2에 대한 이제 면책에 관한 설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게 될 때 일단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나 민사상의 그 책임을 면책해주는 제도가 그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신고를 안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신고해서 여러분들이 심폐소생술을 했다면 그 환자가 혹시나 사망하시더라도 그런 고의성이 없으면 면책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희를 신고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이 혹시 잘못했으면 저희가 고스란히 가져가서 어차피 저희가 또 응급처치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물을 일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심폐소생술을 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토론이 너무 길었죠. 이제 심폐소생술 들어갈게요. 오늘 배울 심폐소생술 정말 성인 소아, 유아, 성인과 소아는 사실 형식이 거의 똑같습니다. 성인에서 한 손으로만 바꾸는 소아고요. 유아는 대신 여기 정말 귀여운 새 인형이 있는데요. 손가락 2개만 이용해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임산부 분들도 계셔서 이 유아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왔어요. 이 심정제한자에는 이 자동 심장 충격기가 정말 필수적인 아이템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도 제가 이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아쉽게. 근데 제가 이론 정도만 좀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서도 정말 그 행복한 모임이라고 일정 연세가 되시는 그 분들의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기도 폐쇄가 됐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 폐쇄에 대한 응급처치 할미법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중간중간 실습을 통해서 좀 지루하지 않게 한번 교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한번 보여주세요. 심폐소생술 다 혹시 회사를 직장을 다니시거나 하실 때 아마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다 배우셨을 것 같은데 혹시 진짜 처음 배운다 손 한번 들어보실 수 있나요? 왜냐하면 진짜 처음 배우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계시면 저는 거기에 좀 맞춰서 설명드려야 하기 때문에 배우신 분들은 그래도 한 번 더 리마인드 한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심폐소생술 완벽하다. 난 완벽하다. 아, 할 수 있다. 완벽하다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계신가요? 나는 그냥 성인은 할 수 있다. 네, 오늘 보조원장님 꼭 좋습니다. 그럼 할 수 있다. 자, 한 분 나오셨고요. 오늘 그럼 다 할 수 있는 걸로. 자, 심폐소생술 말 그대로 심장과 폐에 문제가 있을 때 저희가 손으로 살리는 소생술을 말하는데요. 이 심장 멈추면 심장 안에 있는 혈액, 우리가 심장이 1분에 60회에서 100회 이렇게 뛰잖아요. 운동을 많이 하거나 하면 뭐 120, 130까지 뛰기도 하는데 이렇게 뛸 때 이 혈액이 온몸에 순환을 합니다. 그 혈액이 순환하는데 혈액 안에는 정말 중요한 우리가 숨을 쉬는 이 산소가 들어있죠. 이 산소가 이 장기들, 저희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를 잘 만드셨어요. 이 산소를 저희 몸 안에서 이제 장기들한테도 다 전달해 주는데 특히 이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해지면 저희가 흔히 말하면 식물인간, 뇌사 상태가 되는데 이 심장이 멈췄을 때 특히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하면 이제 저희가 아무리 심폐소생술을 해도 환자가 소생할 가능성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희의 이 두 손은 심장이 멈췄기 때문에 심장의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심장의 역할을 할 때 저희가 심장을 짜주면 혈액이 온몸으로 돌게 되고 이 혈액이 뇌로 전달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뇌로 가는 산소를 저희가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저희 심폐소생술 자, 몇 분 안에 해야 될까요? 몇 분 안에? 네? 자, 몇 분 안에? 네, 모두 잘 아시는군요. 4분 안에 해주셔야 됩니다. 뭐 5분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4분, 골든타임은 4분이고요. 그러면 저희 119가 4분 안에 과연 도착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저희가 슈퍼맨은 아니라서 여기 분당 소방서가 있는데 분당 소방서에서도 만약 온다고 하면 4분 안에 가능할까요? 여기는 구급차가 2대가 있습니다. 2대가 있는데 저희 구급대원이 어떤 시스템이냐면 만약 여기가 바빠서 두 구급차 둘 다 출동을 나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 가까운 센터에서 출동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데 센터가 소방서가 있어도 내가 신고했을 때 10분, 20분 걸린다고 하면 요 근처에 구급차가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무리 일찍 와도 엘리베이터도 있고 또 사람도 많기 때문에 한 5분, 10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10분 이상이 되면 뇌사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 안에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교육을 나오는 거예요. 제 역할보다는 제가 알려주고 저희들이 가기 전에 심폐소생술을 해주셔야 저희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환자분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시면 여러분들이 또 주변에 알려주시기도 하고 물론 잘못 알려주면 안 되겠지만 알려주시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널리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이 다 할 수 있을 때까지. 지금 2020 작년 상반기 데이터를 보니까 이 심폐소생술 일반인이 직접 할 확률 몇 프로 정도 될까요? 30% 정도 조금 올랐어요. 29.몇 프로였는데 재작년까지는 30%. 여기서 3분의 1 정도만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꼭 배우시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급차는 평균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넘어가자면 구급차는 평균적으로 한 8분 정도 걸린다고요. 매번 아마 데이터는 달라질 텐데 그리고 저희는 4분 안에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발견해서 해주셔야 환자분이 소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심폐소생술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의식 확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응 확인,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는 거죠. 자, 그런데 환자가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배우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어디를 눌러야 된다고요? 어깨, 맞아요. 양쪽 어깨인데 이 어깨 앞쪽보다는 조금 뒤쪽을 누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앞쪽을 했을 때 또 안에 있는 장기들이 좀 손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깨를 두드리는데 양쪽 손으로 저희 여기 좀 활용할게요. 자, 이렇게 누웠다고 생각하면 양쪽 손으로 환자분 괜찮으세요?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다른 장기는 만지시면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만지지 마시고요. 그런데 저 위에 보시면 현장 안전과 감염의 위험성 확인하라고 되어 있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모르는 분이 쓰러져 있을 때, 그리고 세상이 정말 무섭기 때문에 모르는 분이 쓰러져 있으면 그분이 뭐 술 마시고 쓰러져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뜻,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는 선뜻 다가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이 정말 안전한데, 저희 구급대원들, 소방관들도 제1 원칙은 저희들의 안전이 먼저 보장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불길이 있다, 그런데 환자가 쓰러져 있다고 해서 무턱대고 가는 게 아니고 주변의 현장에 먼저 안전한지 확인하고, 만약 환자가 쓰러져 있는데 주변에 조금 물이 떨어져 있고 뭐 드라이기 같은 게 또 보이고 그러면 전기가 흐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기부터 차단하고 가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래서 현장 안전, 그리고 감염 위험성은 이 환자가 혹시나 코로나 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감염 질환을 알 수 있다면 또 그 위험성을 확인하고, 하지만 아마 일반인 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사실 다급하면 먼저 가게 마련을 해서 뭐 감염 같은 거는 마스크 잘 쓰는 거, 그리고 현장 안전 어쨌든 주변 뭐 떨어지는 게 없는지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어쨌든 현장 안전 확인하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환자분 두 번, 두세 번 정도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술 많이 취한 분들이 깨진 않아요. 그리고 아예 그러면 저희가 이 어깨를 다들 한번 만져보시면, 남편을 만져도 되고 아내를 만져도 되는데, 이렇게 만져보시면 엄청 뭉쳐있죠. 저희가 요즘 이 현대인들은 엄청 뭉쳐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자극하면 이 의식이 있는 분들은 인상을 엄청 찡그려요. 인상 찡그리면 의식은 없는 건 아니고 있다, 하지만 의식 수준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그래도 119 신고는 해야겠죠. 왜냐하면 평소와 다르니까. 그래서 반응이 없을 때 인상이 혹시 찡그린다, 내가 아니면 이렇게 터치했을 때도 인상을 찡그린다. 인상을 찡그린다는 것 자체는 의식은 있다, 의식 수준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는 다행이다, 심폐소생술은 안 해도 됐어. 근데 이제 반응이 아예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인상 참는 뭐 이런 느낌도 아니고 아예 반응이 없으면 그때는 일단 심정지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먼저 인식하고 그 다음 이제 뭐 할까요? 여러분 의식 확인하고 맞아요. 숨 쉬는 것도 나왔고 의식. 자, 숨 쉬는 것도 확인하는 것도 하면 좋아요. 근데 숨 쉬는 것까지 확인하다가 너무 또 지체될 수 있으니까 바로 119로 신고해 주세요. 다음 한번 넘겨볼게요. 자, 119 신고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혼자 있을 때는 당연히 스피커폰으로 하면 되죠. 그런데 2명, 3명 이렇게 다수에 있을 때 제가 쓰러졌어요. 제가 쓰러지면 이제 민우 형제님이 저를 시켜서 하겠고 여기서 신고해달라고 하겠죠. 근데 신고해달라고 했는데 누가 신고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동시에 휴대폰을 꺼내서 소방서로 신고를 하면 저희는 동시에 엄청 많은 양의 신고를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특정인을 지목해서 설찬호 목사님 119 신고해 주시고 자동 제세동기 가져와 주세요,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와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목사님 그럼 119 신고하고 다른 분한테 심장 충격기 어디 있으니까 가져와줘, 여기 지리를 가장 잘 아는 분한테 신고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그 주소를 또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따가 한번 실습할 때도 특정인을 한번 지목하는 걸 연습해 볼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그렇게 요청하면, 그리고 나서 아까 리진 순장님이 얘기한 숨을 쉬는지, 여러분들 이 일반인 분들이 가장 이제 어려워하는 거, 환자가 쓰러졌는데 쓰러지면 다 이제 심정지로 좀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 경련하시거나 하면 또 호흡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평소에. 근데 이 심정지 환자 중에 전조 증상 중에 하나가 이 경련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경련했다고 해서 무조건 심정지로 그러니까 의식을 잃지만 호흡까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호흡 확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119 신고를 먼저 하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119에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영상 한번 볼까요? 이렇게 영상통화까지 가능합니다. 요즘 시대가 좋아졌어요. 옛날이었으면 영상통화 안 됐겠죠. 그리고 이렇게 스피커폰, 이렇게 초등학생인 것 같아요. 누가 가족이 쓰러졌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119를 신고해서 119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호흡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희 의료인 같은 경우는 맥박을 뭐 이렇게 짚으면 되는데 일반인 분들은 맥박이 꼭 뛰는지 안 뛰는지 잘 모르겠고 좀 어려워요. 근데 보통은 이 비정상적인 호흡,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숨 쉬는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바람 나오는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주변이 너무 시끄럽고 좀 바람이 많이 불면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건지 주변에서 바람이 나오는 건지 잘 모를 거잖아요. 그래서 환자분의 이 가슴과 배가 규칙적으로 올라오는지 좀 지켜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옷을 입고 있으면 옷이 너무 두꺼우면 또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상의는 사실 노출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여성분 같은 경우가 쓰러지면 최소한의 노출 조금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가슴과 배가 규칙적으로 근데 너무 또 오래 보면 안 되겠죠. 저희는 왜냐하면 4분 안에 해야 되잖아요. 의식 확인하고 119 신고하고 주변 도움 요청하고 호흡 확인하고 심폐소생술까지가 4분 안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달되면 이것이 베테랑처럼 그냥 쑥 지나갈 텐데 지금은 굳이 순서를 나눴기 때문에 호흡 확인이 세 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10초 이내에 확인해야 되는데 119 신고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119 신고를 영상통화로 확인해도 되고 소리를 들으면서 왜냐하면 이 호흡이 일단 없으면 반응이 없기 때문에 배랑 가슴이 안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전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비정상적인 호흡 한번 들어볼게요. 연기하신 거예요. 실제 상황이 아닙니다. 소리가 너무 크죠? 경련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경련을 했는데 혹시나 경련을 했는데 앞으로 넘어지면서 규칙적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좀 쉬었다가 몰아쉬는 느낌. 인중 국자 호흡처럼 코 고는 듯한 소리. 혹시 남편분이 뭐 잘 때 이런 소리 얘기하시죠? 이럴 때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한 번씩 깨워요. 여보 괜찮아. 그래서 정상적인 호흡은 규칙적으로 올라오는데 비정상적인 호흡은 이렇게 갑자기 묻혔다. 남편 아니다. 이렇게 이런 호흡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수면중 호흡 지금 굉장히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랑 각방 쓰시면 안 되고요. 같이 쓰셔야 돼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가슴 압박을 해야 되는데, 자 가슴 압박 정말 세 가지 중요합니다. 이 압박 위치가 잘못되면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깊이, 어느 정도 그리고 속도, 그리고 자세까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넘어갈게요. 자 먼저 압박 위치 예전에는 아마 배우셨을 때. 저희 이 가슴과 가슴, 유두와 유두 가상선을 그었을 때 바로 밑에를 하라고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요즘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 사람마다 위치가 다른 거예요. 유재석, 유명하신 분은 저쪽 아래 위치가 달라서 그쪽 위치를 했는데 심장 위치가 아닌 거야. 그래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렇게 알려주지 말자. 대신 복장뼈 또는 가슴뼈, 흉골 이렇게 세 가지가 같은 말인데 그 가슴뼈 하부 아래쪽에 2분의 1 지점에 하자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어렵잖아요. 가슴뼈 하부 2분의 1? 아씨 나도 이해 못하겠는데 이러면서 했는데 정말 간단합니다. 자 저희가 직접 스스로 본인의 위치를 파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쇄골과 쇄골 만나는 곳이 움푹 파져 있죠. 여기를 한번 제 손가락 하나로 만지고 쭉 내려가다 보면 명치 움푹 들어간 데가 또 있어요. 이 가슴뼈가 끝나는 곳이 명치. 이쪽을 이렇게 잡았을 때 처음에 가운데에서 만나는 거예요. 가운데에서 이렇게 2분의 이렇게 가운데로 하면 여기 살짝 이 가슴 유두와 유두가 연장선에 살짝 위쪽이 가운데가 돼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위에 건 버리고 밑에 이제 여기가 하부인 거예요. 이 하부에서 절반 지점 2분의 1 지점. 그럼 여기가 결국에는 가슴과 가슴의 아래쪽, 바로 아래쪽이 되는 거죠. 거기에요. 그러니까 명치 밑에서 올라가면 이 명치에서 성인 같은 경우는 손가락 2마디 정도 위 그쪽을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손이 크시다. 손이 크면 이 가운데 하부 2분의 1 지점을 했는데 좀 아래쪽이 많이 물려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손이 크신 분들은 살짝 위쪽으로 잡으시고요. 이 위치는 일단 이따가 실습할 때 좀 더 찾으시면 좋을 텐데 어쨌든 가슴의 정중앙을 누르시는데 이 심장이 위치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살짝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 걸로 다들 알고 계시죠? 완전 왼쪽에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이 가슴뼈를 누르면서 심장을 압박해 주는 거예요. 심장을 직접 압박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슴뼈 근데
그런 걱정할 거예요. 갈비뼈 어떡하지?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저희가 형제님하고 어제 한번 결혼식장에서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또그 심폐소생 교육을 한 5년간 하셨대요. 그래서 이따가 또 보조로 활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갈비뼈를 누르는데 갈비뼈가 당연히 부러져요. 왜냐하면 저희 가슴뼈가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양쪽으로 갈비뼈들이 당연히 5cm나 누르니까 부러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부러뜨려도 좀 깔끔하게 부러뜨리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예우를 좋게. 그래서 저희가 어느 부분으로 하냐. 다음 넘어갈게요. 손이 이렇게 있으면 발꿈치가 있듯이 손에도 이 손꿈치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박수 칠 때 소리 나게 치지 말고 소리 안 나게 치면 여기 단단한 부분. 네. 네. 이거 전에 이 부분 일단 이 부분으로 하는데 이 부분이 이 가운데 아까 그 위치 정확한 위치에 이렇게 대고 해야겠죠. 그런데 손가락이 바닥에 닿은 상태에서 같이 밀어주면 이 갈비뼈도 같이 누르게 되니까 갈비뼈가 많이 부러지겠죠.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가슴뼈만 손꿈치로 누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따가 실습할 때 설명드릴 건데 저렇게 소방관 대원이 여기서 가슴 압박을 하면 정확한 위치에서 손가락을 살짝 띄워주는 거예요. 손가락을 살짝 띄워줘서 제가 이쪽으로 하든 반대쪽으로 하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편한 대로 하면 되는데 손을 살짝 띄워줘서 이 손꿈치로만 누른다. 대신 옆에서 봤을 때 정말 반듯하죠. 저희가 반듯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듯하게 이 환자가 있으면 이 환자가 지금 팔이 없는 인형인데 팔이 있다고 생각하고 주먹만큼 거리를 띄운 다음에 이 환자의 위에서 제가 누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환자 옆에서 이렇게 하면 팔이 힘이 정확하게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를 정확한 위치에서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압박을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데 90도. 옆에서 봤을 때는 90도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눌러줘야 되고 영상 한번 틀어주실래요? 환자의 몸과 수직을 유지한 상태로 90도가 돼야 돼요. 압박합니다. 앞에서 봤을 때도 가슴 압박은 환자가 의식을 회복하거나 손가락을 살짝 띄우고 일부가 있어요. 올 때까지 보시죠. 계속해서 실시합니다. 자, 선배님 힘드신 거 멈추고 이 전 영상 다른? 처음부터 노력하자면 자 다음 이거를 조화자매가 저를 위해서 만들어줬어요. 저희는 조합이 참 좋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떠들고 뒤에서 조화자매가 그래서 최우수 강사 할 때도 조화자매가 만들어줘가지고 거의 소방관이에요. 만삭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잘해야 된다고 만들어줘가지고 감사하고 왜 모든 공을 하나님과 좋아하는 얘기를 네, 그리고 속도, 깊이 정말 중요한데 자세는 일단 아까 말한 대로 손꿈치로 하시는데 자 우리가 어느 정도 환자를 눌러야 되냐 뭐 자를 항상 들고 다닐 수도 없고 뭐 휴대폰에 어플 같은 거 뭐 길이 재는 어플도 있지만 그걸 할 새가 없어요. 응급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인 같은 경우는 5cm를 눌러줘야 된대요. 근데 6cm는 넘지 말라. 5cm까지 그래서 5에서 6 정도 되는데 이게 뭐 사람마다 다 크기가 다르겠죠. 그리고 이 사람을 봤을 때 사람마다 크기가 좀 다르잖아요. 좀 덩치 큰 분도 있고 왜소한 분도.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 환자의 몸을 봤을 때 한 3분의 1을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힘들어요. 힘든데 그래서 거의 세게 눌러야 됩니다. 여성분 같은 경우도 전력을 다해서 눌러야 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세게 그런가? 그래서 이 소방 119 신고했을 때 그 깊이까지 같이 보면서 조절해 주는 거 너무 세다, 너무 세고 너무 근데 젊을수록 탄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해봤을 때는 한 50대, 60대 분들이 정말 탄력적으로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눌러주고 잘 소생하면서도 먹고 그래서 5에서 6cm 이거는 실습할 때 좀 더 파악해 볼 거고요. 속도는 1분 기준으로 몇 번 할까요? 120번. 맞아요. 100에서 120번이라고 하는데 보통 110번 정도 속도로 하는데 그래서 120번을 가정으로 하면 1초에 2번이죠. 정말 생각보다 빨라요. 그 속도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는 110회 속도거든요. 네, 속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따가 이 속도에 맞춰서 해볼 거예요. 그러면 가슴 압박을 하게 되면
환자분하고 확인하고 이 정도 속도로 환자를 압박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너무 압박을 깊이가 낮아도 환자한테 결국 혈액이 많이 못 나가기 때문에 안 좋고요. 너무 빨라도 혈액 저희가 심장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라고 그랬는데 몸 안에 있는 심장이 계속 그냥 너무 빨리 압박하면 좀 저희 사람상 한계가 생기게 돼서 혈액순환이 안 좋게 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다 데이터가 심장협회에서 다 저희 연구를 해서 저희한테 알려준 거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막 110회 하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도에 맞춰서 해주면 되고요. 자, 인공호흡 넘어가겠습니다. 환자의 목, 근데 인공호흡 전에 그런데 가슴 압박할 때 계속 누른 상태에서 아무래도 일반인 분들이 좀 급하다 보니까 계속 그냥 누른 상태에서 또 누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수축과 이하는 1대1로 하라는 말이 뭐냐면 저희가 심장을 눌렀을 때 심장 안에 있는 혈액이 온몸으로 퍼지잖아요. 그것을 수축이라고 표현한다면 다시 심장 안의 혈액이 돌아올 때 완전히 가득 찼을 때 심장 안의 혈액이 그것을 이완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 수축을 해줬으면 다시 몸 안에 그 심장 안에 혈액이 꽉 찰 때까지 기다려줘요. 그래서 한 번 압박을 했어요. 한 번 하면 사실 가슴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손을 걸어서 떼면 안 되고 한 번 밀었으면 다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줘요. 그래서 이게 몸치가 좀 힘들긴 해요. 저도 몸치였지만 이 심폐소생술로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가슴 압박을 하다 보면 처음에 손으로만 하면 당연히 힘듭니다. 그런데 팔을 살짝 곧게 펴고 몸을 같이 이용해 제 몸의 무게로 눌러야 돼요. 바운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잘 됐을 때 몸 안에 심장 혈액이 온몸으로 퍼지게 돼요. 그래서 중간에 멈추면 안 되겠죠. 혈액이 다시 들어가겠죠. 그래서 저렇게 순환하는 거고요. 잘못됐을 때는 저렇게 나오다가 말아요. 깊이가 높으면. 그러면 이 뇌까지 혈액이 전달 못 되기 때문에 환자가 손해 가능성이 낮겠죠. 그래서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주셔야 되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인공호흡. 근데 요즘은 일반인 분들에게 인공호흡은 거의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감염 질환이 상대방에 있을 수도 있고 저희도 사실 입과 입으로는 거의 안 하거든요. 저희도 백밸브 마스크라고 해서 이 산소를 연결해서 거의 환자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데이터에서 이 심폐소생술, 이 인공호흡을 배웠더라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좀 꺼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폐소생술만 해도 이 생존율이 결국은 거의 동일하대요. 그래서 심폐소생술 많이라도 해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친구들, 이 영아들은 이 심장의 문제보다는 질식성, 뭐 이불이 뭐 덮고 있었다던가 뭐 그런 경우로 좀 호흡에 문제가 되는 신정지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저희가 예전처럼 30대 2로 똑같이 하는 게 맞고요. 이 친구들 할 때는 인공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물에 빠진 환자나 아니면 뭐 약물 뭐 그런 질식 환자 그런 분들한테는 인공호흡이 중요한데 인공호흡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 인공호흡을 근데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도 압도 정도는 해줘라. 그래도 숨구멍을 열어줘라. 이런 말을 하는데 가슴 압박 하실 때 가슴 압박을 하시고 기도를 열어야 되는데 기도 열 때 이 성인 같은 경우는 누워 있잖아요. 누워 있으면 한쪽으로 이마를 잡으시고 한쪽 손은 이 턱 끝을 잡는 거예요. 턱 안쪽을 잡으면 또 숨을 못 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턱 끝을 살짝 들어줘요. 살짝 들어주면 저희가 누워 있을 때 이 혀가 또 근육이기 때문에 혀가 또 기도를 같이 막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열어주면 기도가 좀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할 때 기도도 한번 이렇게 열어보는 연습도 좀 해볼게요. 만약 인공호흡을 하게 된다. 그러면 30번 하잖아요. 30번 하고 정말 짧은 순간 동안 턱을 살짝 들어주고 코는 당연히 막아주셔야겠죠. 두 손으로. 그리고 시선은 환자를 보는 게 아니고 이 환자의 가슴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불어 넣었을 때 가슴이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전력을 다해서 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많이 불수록 환자가 오히려 폐가 커지면서 이게 구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30대 2로 만약 하게 되면 여기서 한번 불고 다시 분 다음에 2번 하잖아요. 보통 일주일에 2번. 한 번 하고 손을 다시 뗐다가 너무 떼지 말고 다시 잡고 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공호흡을 생각보다 지금 설명만 해도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슴 압박만 하셔도 된다. 그래서 가슴 압박만 일단 권장하고요. 대신 두 명 이상 있을 때 한 분은 기도 정도는 열어주라. 기도 압박.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착할 때까지 혹시 환자가 여러분들 처치를 너무 잘해서 환자가 살아난다, 소리를 낸다. 이제 그만 약간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 뭐 쉬는 소리 낸다, 표정이 좀 변화가 있다. 그러면 일단 환자가 호흡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의식은 못 깨더라도 호흡은 하니까 환자를 좀 옆으로 이제 구토나 이런 거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옆으로 좀 눕혀서 좀 자세를 편안한 자세로 해주시면 저희가 환자를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성인 심폐소생술을 먼저 실습을 해볼 건데 오늘 지금 저희가 9조잖아요. 9조. 그래서 한 조씩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4개씩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4명씩 나와서 1분씩 한번 해보려고 해요. 만약 잘하시면 30초. 그래서 다른 분들은 조금 순서를 다른 조가 하는 걸 보고 순서를 조금 익히시고 저렇게 하는구나 좀 생각하셔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론보다는 이 실습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성인. 자, 순서. 자, 처음 하시는 분 긴장할 거니까 자, 어느 조가 될지 몰라요. 자, 한번 보시면 의식 확인. 자, 의식 확인 순서. 환자분 괜찮으세요? 의식 없습니다. 정인자매님 119 신고해 주시고 도현현대님 자동 심장수축기 가져와 주세요. 이렇게 멘트하고 호흡 확인하는 거예요. 호흡 확인하는데 얼굴에서 가슴 배까지 10초 이내에 왕속으로 세알려요. 올라오는 게 없다. 호흡 없습니다. 심정지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슴 압박 위치 보고 이렇게 가슴 압박 자세에서 다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동시에 속도를 틀어줄 건데 속도에 맞춰서 이제 가슴 압박 1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까지는 각자 하시고 119 저희가 속도를 조화자매가 틀어주면 그때는 속도에 맞춰서 가슴 압박 해보실 거예요. 자, 처음에 해보실 우리 조 있을까요? 자, 아무도 없을 줄 알고 제가 먼저 만약 우리 조가 먼저 해보겠다 하시면 제가 다음 주에 그 조에게 선물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선물 얘기하니까 또 나오시죠. 자, 그럼 먼저 순장님이 그러면 4분 먼저 나올게요. 8분이니까 4분 먼저. 나오기는 8분 다 나오시고 다른 조에서는 잠깐 화장실로 가져오시고 잠깐 쉬고 계셔주세요. 제가 모든 장비를 가져오다 보니까 성인이 4개밖에 안 돼서 자, 2명씩 커플로 2명씩 하셔도 되고 남남 여여 해도 안 해봤어요. 먼저 하실 거예요. 먼저 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하시는 분이 환자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순서를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근데 2번째, 3번째부터는 자연스럽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119 신고할 때는 각자 자신의 이제 배우자에게 지시해 주세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처음에 환자가 쓰러졌습니다. 의식 확인해 주세요. 의식 확인해 주세요. 네. 자, 여기서 얼굴 때리시면 안 되죠. 다들 좋은 예시, 안 좋은 예시. 자, 얼굴 때리면 안 됩니다. 그럼 나중에 그 사람 기억해요. 자, 무조건 어깨 정말 가장 간단한 것 중에 하나는 어깨. 자, 의식 확인, 의식 없습니다. 119 신고해 주세요. 119 신고하고 그리고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와 달라고 이렇게. 네, 그러면 119 신고까지 했어요. 다음 숨 쉬는지 확인해야죠. 숨을 쉬면 하면 안 돼요. 숨 쉰다고 숨 쉬는 순간 잘 됐다 생각하셔야 돼요. 숨 안 쉬면 하는 거예요. 숨 쉬는지 손으로 좀 대보고 아니면 눈으로 터치는 안 되고 주의. 자, 가슴이 올라오는지 보고. 자, 10초 이내 없으면 심정지 상황입니다. 가슴 압박 준비해 주세요. 네, 위치 찾아서 그 상태에서 잠깐 멈출게요. 자세 멈추고. 자,
네, 1분 할 거예요. 해볼게요. 자, 상체를 세우고 위에서 좀더 힘 주시고 더 세게 호흡이 낮춰서 좀 더 세게 손가락 한번 살짝 들어보세요. 네. 옷이 혹시 두꺼우면 좀 얇은 걸로 자세히 보기 때문에 얇은 걸로 살짝. 네, 지금 멈추시면 안 됩니다. 1분을 해야 돼요, 직접. 네.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저희가 올 때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 좀 더. 반갑습니다. 네, 자, 1분도 굉장히 길죠. 근데 보통은 한 사람이 2분 정도는 하고 교대를 해야 돼요. 근데 혼자 있으면 특히 엄청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피드백 하자면 처음에 보셔야 돼요. 처음 할 때 위치를 잘 파악하시는데 위치 파악한 상태에서 이 손꿈치에 힘이 안 들어가면 이게 계속 위치를 이탈해요. 그래서 위치를 지정해서 거기를 세게 눌러야 되고 그리고 손이 90도가 돼야 되는데 하다 보면 힘들어서 굽혀지지 않아요. 그러면 팔을 이렇게 젖힌 상태에서 살짝 바깥쪽으로 틀어주세요. 그러면 좀 고정이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교대 한번 해볼게요. 자, 1분을 본인이 못하셨다. 오늘 내일부터 헬스장 잠깐 끊으십시오. 헬스장 끊고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번에도 처음부터 순서를 얘기해 볼게요. 자, 환자분 쓰러졌어요. 의식 확인해 주세요. 네, 의식 없습니다. 네, 119랑 조세동님 그리고 호흡 확인해 주세요. 호흡 없으면 가슴 압박 준비해 주세요. 네, 자세에서 자, 자세 다 되면 좋아지면 자세 다 되면 시작할게요. 좋습니다. 제가 팔 스위치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잘 펴신 것 같아요. 자, 옷 왼쪽 입고 있으신 분들은 왼쪽 잠깐 벗고 나와주세요. 확인할 수 없어요.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90도가 돼야 돼요. 좀 더 세게 한번 눌러볼까요? 좋습니다. 1분 하셔야 돼요. 1분. 자, 멈출게요.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주 들어가실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 나오셨기 때문에 좀 짧게 끝난 거예요. 이제부터는 진짜 1분으로 해볼 거예요. 왜냐하면 최소 1분은 해보셔야 돼요. 실전에서는 이게 더 힘들기 때문에. 자, 다음 주 누가 나올까요? 다음 주. 아, 네, 다음 주 나와주세요. 같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몇 분이시죠? 8명인가요? 여기 6명? 네, 8분 나오시고 저희는 같이 나오네요. 다 나오네요. 빠르게 한 번씩 성인 경험하고 또 이제 영화랑 남았으니까. 저도 갈 텐데 지금. 남남이 편하셔도 되고 여자 남자 하셔도 되고. 자, 이거 먼저 하실 분 정하셨죠? 자, 이제는 순서를 말씀 안 드립니다. 순서 다 아시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순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의식 확인할게요. 네, 의식 없습니다.
네, 도움 요청하고 그리고 나서 숨 쉬는지 확인할게요. 가슴이 뒤쪽으로 올라오는지 손 안 대시고 그냥 숨 안 쉬시면 가슴 압박 준비하겠습니다. 가슴 압박. 자, 준비한 상태에서 손도 틀어주세요. 속도에 맞춰서 조금 더 조금만 참아. 자. 1분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원래 2분은 하셔야 돼요. 2분은 하셔야 되는데. 자, 10초 전 더 전력을 다해서 소중한 가족이다 생각하고 환자분을 살려 보는 거예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1분밖에 안 지났어. 자, 다음. 근데 혹시나 몸이 불편하다. 여자 자매님들, 남자분들은 다 하셔야 되고요. 여자 자매님들 임신하셨다 이러면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 그러니까 그러면 좀 그냥 지켜보시면. 자, 그럼 도현 형제가 한 번 더 하는 걸로. 자, 남자 형제님들 한 번 더 하는 걸로. 자, 준비. 자, 되셨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의식 확인할게요. 의식이 없습니다. 말이 꼬일 수 있어요. 응급 상황이라서. 네, 119 신고까지 했습니다. 숨 쉬는지 확인할게요. 가슴이랑 배가 규칙적으로 올라오는지. 호흡이 없습니다. 심정지 상황입니다. 가슴 압박 준비하겠습니다. 자, 가슴 압박 준비할게요. 위치 정확하게 보시고 팔이 네. 좋습니다. 90도, 팔 90도. 속도에 맞춰서 119 신고하면 이 속도도 들려줘요. 이 속도도 들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도에 맞춰서 다리를 조금 더 앞으로 조금 더 벌리셔야 돼요. 팔이 어쨌든 환자의 위에서 내가 누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40초 지났습니다. 119가 지금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곧 도착합니다. 5초 남았습니다. 5초. 고맙습니다. 네, 또 박수 한번 드릴게요. 자, 다음 네, 이진수는 네 분 나오시고 또 다른 쪽에서 네 분만 더 나오실게요. 혹시 저기 진수는 네, 다섯 분인가요? 그러면 일단 그러면 네 분만 먼저 나오실게요. 우리 수능 살려야 되니까. 혹시나 내가 최근에 배웠다 이러면 최근에 배웠고 너무 잘한다 이러면 말씀해 주세요. 여기요, 여기. 잡으시고 자,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의식 확인하겠습니다. 의식 확인하겠습니다. 네, 힘이 너무 좋으신데 사람 많이. 자, 의식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신고하고 호흡 확인할게요. 호흡은 눈으로 이제 가슴이 올라오는지 좀 보시게 나오면 안 돼요. 자, 위치 이제 볼게요. 위치.
위치 다들 하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좀 더 세게 한번 눌러볼까요? 소리가 다시 잘 나도록. 무릎이 너무 붙어 있어요. 저거 딸깍 소리 나는 거지. 그러니까 딸깍 소리가 안 데이트나 나요. 여시. 그럼 지는 씨. 딸깍 딸깍. 각자 하는 걸로. 근데 나는 그게 잘안 나더라고. 힘을 계속 줘. 누나 세게 한번 눌러볼까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내가 싫어야 돼. 자, 10초 남았습니다. 가벼운 사람은 저게 안 돼. 여자들 되게 쉬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하셔가지고. 아우, 두 분은 임산부잖아요. 자, 두 분은 그냥 누르고 싶은 만큼 하면 자, 의식 확인할게요. 의식 없, 사람 쓰러졌습니다. 사람 쓰러졌습니다. 자, 의식 없습니다. 119 신고할게요. 호흡 확인하겠습니다. 호흡. 네, 마지막 번 시작 준비할게요. 준비. 호흡 없습니다. 잠깐 멈춰야겠습니다. 네. 자, 자세 옆에서 해주십니다. 네. 자, 준비하겠습니다. 시작. 자. 손 펼치고, 주시고, 그렇습니다. 네. 좋아.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상대 마시고. 너무 빨라요. 속도에 맞춰서 너무 빠르지 않게 살려가지고 들어가셔도 돼요. 임산부분들은 이따가 특별하게 또 할 시간이 있어가지고 경하겠습니다. 자, 네, 나와주시겠습니다. 자세가 좋아. 자, 요관님 나오셨습니다. 결국? 예, 다 오시죠. 두 분씩. 예. 그럼, 아닌 분은 나오셔야 돼요. 근데 몸이 컨디션 안 좋거나 하면 자, 두 분씩 팀 이뤘나요? 여기 한 분. 자, 의식 확인할게요. 사람 쓰러졌어요. 의식 없습니다. 의식 확인 빠르게 하고. 네. 자, 119까지 신고하시면 호흡 확인. 가슴이랑 배가 규칙적으로 올라오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가슴 압박 시작할게요. 준비할게요. 가슴 압박 시작하겠습니다. 눌러주세요. 속도에 맞춰서. 실전에서 더 세게 하실 거예요. 3분의 1로 부른다 생각하시고. (40초) 지났습니다. 40초.
더 세게 누르셔야 돼요. 아무래도 영화 형제님도 경찰이다 보니까 많이 또 그냥 배운 거를 이제 현장에 활용하시는 분들인데. 자, 그만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할게요. 자, 시간상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자, 의식 없습니다. 의식 확인해 주세요. 아직 없는 거 아니고요. 네. 반응 없으면 꼬집기도 하고. 자, 의식 없으면 바로 119 신고해 주세요. 이거? 네. 자동심장병 가져가라고 하시고 호흡 확인하셔야 돼요. 호흡. 편하게 호흡을 확인하시고 호흡 확인하실 때는 만지기보다는 그냥 호흡. 여기 만지면 숨을 못 쉬고 호흡은 그냥 여기 나오게 그냥 가슴이랑 배가 올라오는지 호흡 확인하세요. 자, 호흡 없습니다. 가슴 압박 준비하겠습니다. 가슴 압박. 가슴 압박 자세 잡아볼게요. 자세 볼게요. 네. 자, 시작할게요. 너무 빠릅니다. 되게 상체 세우세요. 몸을 준다는 건데 손가락 살짝 위로 띄우고 한국 치고만 조금만 더 세게. 자, 10초 정도 나왔는데 조금만 더 세게. 자, 환자가 살아나려면 여러분 조금만 더 세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상 성인을 지금 다 하지 못할 것 같고 못하신 분들은 이따가 끝나면 또 놔두고 갈 테니까 1시간 드릴게요. 저도 나눌 거고. 자, 이따가 이 영화는 안 하신 분들이 위주로 좀 나와주면 좋을 것 같고요. 성인, 자, 넘어가겠습니다. 성인 생각보다 1분 어렵죠? 네. 그런데 보통 2분은 하시고 서로 교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2분 하시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 우리가 근데 성인 기준이에요. 제가 하면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곧 신생아들도 여기 많이 나올 거고, 영화. 특히 만 1세까지는 영화라고 표현하는데 소아랑 영화 이렇게 구분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소아는 다음 영상 넘길게요. 소아는 영상 먼저 보고 100회에서 120회 속도 똑같고요. 가슴 압박 30회 한 손으로 하면 돼요. 대신 이마를 안정적으로 잡고 가슴의 두께가 작게 왜냐하면 한 손으로 그냥 하게 되면 이게 몸이 막 움직이잖아요. 한 손 이마 잡고 그러니까 4에서 5cm의 깊이로 압박을 한 손으로 하면 되고요. 대신 깊이는 당연히 성인보다 몸이 왜소하니까 3분의 1이 한 4cm 정도 돼서 4에서 5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으로 하면 되고 그냥 초등학생들 고학년이면 한 성인이랑 비슷하게 하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저학년이면 왜소하니까 한 손으로. 근데 내가 힘이 약하다. 그럼 두 손으로 해도 되겠죠. 여성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영화. 오늘 사실 영화를 위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했는데 사실 성인이 기본이기 때문에 알려드린 거고 영화 한번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약 4cm 영화 4cm 손가락 두 개로 분당 100회에서 120 마찬가지로 이마 안정적으로 손 잡고 손가락을 두르고 자 멈춰주세요. 영화는 속도는 같지만 30대 2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영화를 여기 보시면 만지면 지금 옷은 입고 있지만 만지면 6도와 6도 선이 있는데 영화 같은 경우는 다 똑같잖아요. 성인이라고 해서 위치가 다르진 않을 거잖아요. 크면서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위치를 봤을 때 바로 가상선, 우리 십자가. 여기서 십자가 만들어놓고 말을 들어줬네요. 십자가 끄었을 때 바로 아래 지점에 손가락 두 개. 손가락이 서로 길이가 다 달라요. 근데 가운데 기준으로 제가 검지랑 손가락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사람도 있고 요 약지랑 손가락 차이가 별로 안 나는 사람도 있을 건데 보통은 이 약지랑 검지를 두 개를 이렇게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누르면 또 힘을 잘 못 받으니까 이 검지 하나 힙은 검지로 살짝 균형을 잡아서 위치를
누른 다음에 이게 완전히 펴지지 않겠지만 최대한 펴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손으로 이마를 잡는데 이 이마 잡을 때 이마를 한쪽 잡는데 여기 성인처럼 이렇게 완전 뒤로 제치면 오히려 이 영아들은 기도가 막혀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마를 살짝만 지그시 눌러줘요. 그래서 이 귀랑 어깨 사이는 일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살짝만 누른 상태에서 저희가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서른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고 살짝 이 상태에서 코랑 입이 굉장히 짧죠. 얘들은 이거를 하나로 봐요. 그래서 저희가 이 가슴을 보고 후 한번 불고 후 한번 분 다음에 다시 가슴 한번 30대 2로 빠르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인공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 인공호흡. 그래서 아쉽게도 여기에서 인공호흡을 입으로 대신 못하지만 하는 척만 할 건데 이거는 임산부들 위주로 좀 먼저 해볼게요. 자, 임산부분들 중에 한번 나와보실까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혹시 내가 이거 멘탈적으로 힘들다 이러면 이제 뭐 아직도 가지. 엄마랑 같이 있다가. 그래도 한번 할 줄 알고 아는 게 좀 중요하니까 나와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곧 아버님 되실 분은 옆에서 잘 지켜봐 주시고 아버님도 그냥 하실 줄 알아야 되니까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이거는 소리가 안 나요. 두 번 일단 나오셨으니까 이거 소리 나는 거 자 보시고 들어서 보시고 보시고 자 간접 체험 자 보시고요. 뭐가 파는 사람 없어요 지금. 자 그러면 한 팀은 이쪽으로 오시고 자 그러면 아이가 쓰러졌을 때는 아이는 의식을 어깨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 발바닥. 애기가 괜찮아? 근데 애기가 당연히 말을 못하겠죠. 근데 저희는 이제 이 연습이니까 말하면서 애기가 괜찮아? 애기가 괜찮아. 원래 평소 같으면 울겠죠 애기가. 근데 울지 않고 반응이 없다. 발바닥 자극을 했는데 그러면 의식이 없는 걸로 간주하고 호흡 똑같습니다. 119 당연히 의식 없으면 바로 119 신고하는 게 먼저고 순서분만 돼요. 그리고 119를 신고했다. 아마 어머님들 엄청 전화 못 풀어요. 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소라도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일단 어쨌든 주소 말해준 상태에서 그럴 때일수록 어쩔 수 없지만 냉정하게 생계선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위치를 이제 가슴 가명상 긋고 그다음에 이제 호흡을 일단 도전을 확인하고 똑같이 호흡 확인할 때 가슴 올라오는 애기 얼굴이 만약 파랗고 청색증이라고 표현하는데 한도가 없었고 그게 있으면 이미 호흡 없다고 가정하고 가슴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순간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져야지 애기는 그래도 소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빨리 발견하면 그래서 어쨌든 애기를 낳게 되면 절대 한시도 눈을 떼지 말라. 이거를 좀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애기가 반응 한번 의식 확인해 볼게요. 애기가 괜찮아? 애기가 괜찮아? 자 반응이 없습니다. 자기 좀 주고 반응 없습니다. 자 119 신고하겠습니다. 119 신고. 119 신고해줘. 자 그리고 호흡 확인할게요. 호흡 눈으로 가위가 올라오는지 한 3초, 4초 내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호흡 없어요. 그냥 반응이 없으면 호흡 없다고 간주하고 바로 심폐소생술 시작하는 거예요. 네, 머리 이마 대고 살짝 뒤집어주시면서 자 손가락 두 개로 눌러주세요. 자 직각 최대한 직각으로 최대한 직각으로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30번만 해볼게요. 20, 하나,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이제 인공호흡 그 상태에서 살짝 그냥 살짝만 제치고 입으로 거기를 가슴 보면서 아니 이 상태에서 이게 하나로 생각하고 그 상태에서 제 입 전체로 네, 두 개 다 전체를 왜냐하면 워낙 작기 때문에 입만 따로 조용히 할 수가 없어요. 네, 가슴 올라오는 그래서 가슴 올라올 정도만 2번 그렇게 하고 반복해 주시면 돼요. 네. 셋, 넷. 혹시 또 해보실 임산부 계신가요? 네. 좋습니다. 두 분 굉장히 적극적인 만사분들 나오실게요. 네.
들어가실게요. 이따가 또 예비 남편분들은 끝나고 다 나와주세요. 자, 이제 나오시면. 아빠는 안 해봤어. 한 번만 했어. 자, 한번은 다들 아신 거. 자, 의식 먼저 발바닥 의식 확인할게요. 의식 확인할게요. 대기 괜찮아? 괜찮아? 강하지 말고. 자, 119 해주세요. 네, 119 했습니다. 호흡 확인해주세요. 호흡 확인하고. 자, 호흡 없습니다. 집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디테일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스물, 서른, 205. 빠르게. 10초 이내 한번 다시 살짝 빼고 한 번 더. 두 번에. 하고 다시 가슴 아파. 하나, 둘, 이렇게 됐습니다. 인공호흡을 빠르게 어쨌든 하고 가슴 아파 빨리 해줘요. 이 최대한 시간 텀을 줄여줘요. 자, 이제 들어가실게요. 제가 이제 시간을 좀 많이 썼는데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조금 촉박해졌어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 네 가지 교육을 한 시간으로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맛보기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고요. 자, 자궁심장 충격기는 자, 제가 진짜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갈게요. 심정지 환자 1대. 근데 저희가 심장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시민성, 그러니까 만약 추락했거나 교통사고 당했거나 이런 경우에 심정지가 발생하면 사실 그것들은 그 상황은 심장 문제가 아니고 약간 외부의 그런 문제로 심장이 멈추는 경우가 많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혈액이 부족하다거나 뭐 머리를 다쳐서 또 다른 장기가 안 좋아져서 심장까지 영향을 받았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심장 충격기가 사실 그 심폐소생술 했을 때 소생관생이 굉장히 낮아요. 하지만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자궁심장 충격기 이용해서 환자의 이게 요즘은 심장 충격기라고 말을 많이 해요. 예전에는 제세동기라고 했는데 세동을 제거한다 해서 제세동기인데 그 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분들한테 자동심장 충격기라는 말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다 같은 말이에요. AED도 의학용어라서 그냥 AED라고 부르시면 되는 거고요. 보통 구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패치랑 이 기계가 있는데 기계가 다 다르지만 다 똑같아요. 전원 버튼. 전원 키고 구조가 이렇게 말을 해요. 많이 먹었고 패치가 다 이걸로 설명할게요. 그래서 패드가 있는데 패드 1번, 2번 위치가 다 그려져 있어요. 진짜로. 그러면 1번 붙이는데 이 쇄골뼈 아래 비스듬하게 붙여주고요. 2번 보시면 여기 2번 위치가 있는데 여기 가슴 아래쪽이랑 겨드랑이 가운데 부분을 겹치게 붙여줘요. 그리고 무조건 커넥터가 있어요. 이게 기계마다 다르거든요. 붙이면 바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저는 물러나요. 심장 분석할 때는 저희가 물러나야 됩니다. 이 말 나오면 분석 끝난 거니까 가슴 계속 해주세요. 지금 떨어지라고 했잖아요. 충전된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슴 아파 하고 있었는데 잠깐 또 물러나요. 그리고 전기 주고 다시 가슴 아파. 왜냐하면 전기는 그 순간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 과정이 2분마다 반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좀 빠르게 말했는데 생각보다 복잡해 보이지만 쉬운데 어쨌든 전원 먼저 켜요. 항상 전원 켜고 이 패치가 있는데 패치를 붙이는데 이 뼈 아래쪽으로 붙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뼈랑 같이 붙이면 전기가 온전하게 환자한테 적용 안 되고 여기 지금 이렇게 붙인 이유는 심장이 왼쪽으로 살짝 치주쳤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왼쪽 쪽으로 붙여줘야지 반대로 붙이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그리고 위치는 보통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왼쪽 가슴이랑 그래서 이거를 패치를 이제 잘못 붙이면 전기가 제대로 전달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붙여주셔야 되고 커넥터 연결하면 바로 이 친구가 분석하겠습니다 말을 해요. 분석할 때는 중요한 거는 핵심은 항상 가슴 압박은 하고 계셔야 돼요. 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그 다른 사람이 그 혼자서는 못 하겠죠. 무조건 2명 이상 됐을 때 한 명이 바로 옆에 있지 않은 이상 이렇게 붙여주는 거고, 제가 가슴 아파 하고 있는데 한 명이 이렇게 붙이고 있을 때 어쨌든 저는 신경 쓰지 말고 가슴 아파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분석 중일 때는 그때 손을 떼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가슴 아파 하고 있는 그 리듬이 읽히기 때문에 제대로 안 읽혀서 제가 손을 떼야 이 친구가 이제 제대로 분석을 해줘요. 그래서 심장 충격을 줘야 되는 그 심장 리듬이 있고요. 심장 충격을 주지 말아야 되는 리듬이 있어요. 만약 심장 충격을 주지 말아야 된다 이러면 아 그냥 가슴 아파 계속 해야 되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심장 충격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아 전기 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때도 분석 끝나면 얘가 분석이 끝났습니다라는 말을 안 해요.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제세동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두 가지 말로만 해요. 근데 그 말 나오게 되면 다시 가슴 압박을 해줘요. 잠깐이라도. 그러다가 얘가 삐 하면서 충전을 아까 했잖아요. 그때 여기 전개 버튼이 번쩍 불이 나와요. 그때는 전기 줘야 되니까 그때 하는 분이 이제 손을 또 떼시는 거예요. 모두 물러나세요. 다 안 되면 전기를 같이 먹어요. 나도 같이 또 저 실제로 제가 근무하면서 제가 가슴 아파 하고 있는데 다른 대원이 모르고 바로 불러서 제가 전기를 한번 먹었어요. 다행히 저는 전기에 면역력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도 궁금했는데 한번 제가 누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실 때 무조건 누르면 안 되고, 하시다가 누를 때는 모든 물러나라고 손이랑 이런 거 다 떼는지 확인하고 눌러요. 누르는데 누르는 순간 원래 리듬으로 얘가 이거를 한 2-3번 해야지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요. 계속 한 10번 해도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하고 나서 가슴 압박 해주셔야 돼요. 제가 사실 하트 세이버 받았을 때는 한 번만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할 때 환자분 이제 표정이 막 쉬는 소리 내고 의식은 안 깨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이거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오늘 꼭 보셔야 돼요. 시간상 제가 다 말씀 못 드려가지고. 자, 그러면 마지막 또 중요한 응급처치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기도패스. 오, 이거 보니까 진짜 머리 팔려고 온 것 같은데. 자, 기도패스의 운영이에요. 자, 기도패스는 일단 환자가 아마 이거 많이 TV에서 보셨을 텐데, 이 기도패스 인형이 보시면 제가 지금 여기 이 곳이 기도패스를 해야 되는 위치인데 여기가 배꼽이라고 치면, 기도패스를 그냥 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 환자가 일단 기도가 막히면, 저희가 식도랑 기도가 있잖아요. 그 공기가 도는 기도가 막히면 일단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쇼킹 사인이라고 해서 답답한 그런 앞으로 숙이면서 답답한 그런 말을 약간 이런 소리도 내고, 아이 같은 경우는 온몸이 파래지는 그런 청색증, 산소가 부족할 때, 그리고 기침과 이렇게 호흡곤란, 좀 숨을 못 쉬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다음요. 이 기도패 의식이 일단 있는 상태에 초반에 막혔으니까 이 의식이 있을 때는 일단 말이 나는데 제가 말을 할 수 있고, 애기인 경우에는 꿀잖아요. 근데 뭐가 막힌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럴 때는 이걸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막혔기 때문에 이게 결국 보강으로 이용해서 빼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막혔을 때 하는 처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걸린 것 같은데 내가 말은 할 수 있고 숨도 좀 어느 정도 쉴 수 있다, 그러면 이 처치는 하시면 안 되고 그냥 기침만 유도하시게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완전히 막 말도 못하고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면서 막 파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 하임리법, 하임리는 의사 선생님 이름에서 따온 건데 그래서 저희가 기도패드 때 하임리 처치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저희가 적절하게 처치해서 이물질이 제거가 됐어요. 그럴 때도 혹시나 좀 손상될 수 있으니까 병원에 가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의식이랑 근데 호흡이 여기서도 의식이 있는데 계속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의식을 잃었어요. 그러면 다시 심폐소생술을 하셔야 돼요. 의식을 잃는 순간.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해야겠죠. 그래서 막혔을 때는, 그래서 특히 뭐 떡이나 이런 좀 들러붙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아무리 해도 잘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되게 많이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되도록 어릴 때 특히 우리 애들을 이제 키우게 되면 그런 거는 진짜 정말 잘게 썰거나 나중에 됐을 때 먹이시는 게 정말 많고, 저희 어른 같은 경우도 그런 거 먹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넘길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환자를 어쨌든 막힌 것 같으면 항상 1, 2분 신고는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체되면 환자가 심폐소생술 상황 되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는 기침을 일단 유발하는 게 먼저예요, 항상. 그래서 환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조현님 잠깐 나와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답답한 손 앞쪽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앞으로 하고 있으면 일단 뭐 손 꿈치로 똑같이 해도 되고 아니면 손을 주먹을 져서 이 견갑골 등 쪽을 상부를 살살 할게요. 이렇게 세게 5번 두드려줘요. 기침 유도할 수 있게. 근데 이때 이 본인도 답답하는데 그냥 이렇게 기침할 게 아니고 이 밑에서부터 단전에서부터 끌어오는 기침을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기침을 최대한 유도하게 하시고요. 이렇게 5번 했는데도 안 나왔다. 그럼 이때 이제 하이킥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환자가 답답한 증상을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다리 사이를 일단 한쪽 다리를 넣어서 벌려요. 왜냐하면 이분이 갑자기 의식을 잃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언제든지 제가 뒤로 눕히기 위해서.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리를 한 다음에 이분의 배꼽을 네, 알겠습니다. 더 주목받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제가 다리 사이에 넣었고 이분의 배꼽을 찾아요. 배꼽에서 명치 사이를 제가 압박하는데 압박할 때 여기서 엄지를 이렇게 먼저 하시고 주먹을 드시면 여기 튀어나온 데가 있죠. 튀어나온 곳을 환자의 배꼽과 명치 사이를 제가 대고 한쪽 손으로 이제 누르는 거예요. 근데 대신 여기서 팁은 여기 지금 제가 옆구리랑 제 팔 사이도 공기가 꽉 차 있는데 약간 이거를 좀 압축시키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제가 제 쪽으로 하기보다 위쪽 살짝 대가슴 위쪽으로 5번 세게 하는 거예요. 한 번에 할 때 이렇게 세게 지금 너무 세게 하면 좀 장기가 손상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5번 해서 이분이 나오면 나왔대요. 말하실 수 있죠? 네, 죄송합니다. 말을 안 하세요. 자, 말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한 5번 하고 또 기침 5번 유도하고 반복. 그래서 너무 많이 하지 말고 5번만 세게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그 인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현원장님이랑 복수를 하시면 저를 자 이제 저를 하시는데 여기가 배꼽이고 여기가 팔 부위예요. 그러면 여기 배꼽을 제가 만약 배꼽을 눌렀어요. 그럼 얘가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근데 배꼽 위에 여기를 도현원장님이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살리시고 이렇게 사람 살리고 제가 아침에 먹은 가래떡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단단한 부위로 눌러주셔서 빼시면 돼요. 엉뚱한 데를 하면 안 나와요. 여기 정확하게 명치를 이렇게 해야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런데 성인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영화 친구는 또 달라요. 영화 친구는 보통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자세가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의자를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처음에 이 친구도 당연히 기침을 유발시켜야 되는데 이 친구들 목을 직접 못 가눕니다. 턱도 그렇고 그래서 항상 옮길 때는 안정적으로 그래서 한쪽으로 일단 옮기는데 한쪽으로 할 때도 양쪽 다리 사이에 제 팔을 넣어놔요. 한쪽으로 하는 순간 애가 생각보다 무거워요. 그래서 아마 균형을 잃을 거고 다리 사이에 넣고 양쪽 허벅다리 쪽으로 이용해서 머리를 아래쪽으로 또 숙여야 돼요. 좀 내려가요. 그래서 한쪽 손으로 손꿈치로 머리 때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똑같이 성인이랑 같은 부분을 5번 너무 세게 그냥 어느 정도 기침 나올 수 있게 5번 하고 이물질이 안 나왔으면 다시 이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뒤집어요. 반대로. 그래서 이 친구들은 아직 복압이 약하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하듯이 가슴 압박을 5번 해줍니다. 5번 해주고 그래도 이물질이 안 나왔으면 다시 뒤집어서 기침 유도 5번. 그래서 이렇게 반복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평행선수. 이 친구들 이렇게 빼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입안에 보인다고 해서 손가락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손가락 잘못 넣으면 더 깊숙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진짜 집게로 꺼낼 수 있는 정도 아니면 그냥 주시는 맞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실습할 시간은 너무 좀 시간을 제가 많이 잡아먹어서 실습 여기 놔줄 테니까 자유롭게 오늘 나눔할 때 한 번씩 해봐도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자 임산부 뚱뚱한 사람은 살을 완전히 빼야 되고요. 왜냐하면 임산부로 오해받아요 형제님들. 자, 그래서 이 내가 막혔을 때 누군가 나를 못 구해줄 수가 있어요. 내가 너무 헤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슴 쪽을 하는 게 맞는데 임산부도 가슴 쪽으로 해서 그 압박으로 당연히 대가슴 위쪽으로 해서 빼시면 되고요. 임산부분들 저희들 다 조심스럽게 일단 먹어야 됩니다. 자, 의식 없으면 무조건 시켜줘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금방 마무리했는데 오늘 저희가 배운 거를 실전에 사용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상이나 직장에서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향기를 베푸는 또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또 강의와 실습을 도와주고 우리 서영관 소방관님 그리고 함께 도와주신 우리 민우 형제님 다시 한번 더 박수. 지난 1학기 때 저희 어르신들 행복한 모임 뭐지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하세요. 그런데 백숙을 먹다가 90세쯤 되신 할머니가 목이 걸리시고 현장에 지나도 있었고 교육자도 있었거든요. 상황 발생되고 교육자들이 다 투입돼서 했는데 결국은 이제 천국 가셨는데 저도 이걸 했었거든요.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어렴풋이 들은 대로 그냥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우리 순장님 만나서 그걸 물어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했어야 된다.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또 모르니까 무조건 막 이거만 빼야 된다고 막 주구장창 목사들 달라붙어서 이것만 했는데 안 나오시고 의식을 잃어가니까 소방관에도 순장님은 그때는 항상 심폐소생술 했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니까 어렴풋이 알면 더 이게 그릇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심폐소생술이랑 하이니퍼 이 두 가지를 배우기도 하고 실습도 해봤으니 또 이따가 시간 있을 때 이렇게 애기들 우리 다 이렇게 앞으로 애기도 또 준비하고 계시니까 미리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어디서 실습해보겠어요. 그래서 한번 좀 느낌이라도 아마 이거 CPR 해보신 분들은 느낌이 이제 몸이 알 거야. 평소에 때를 했을 때 막 이렇게 했을 텐데 몸이 아니까 그거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해보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고요. 이후에는 시간을 많이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인사만 나누시고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그 인사만 나누시고 한 3시 40분쯤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좀 갔다 와야 돼. 여기 준비물건. 여기 갔는데 여기도 갔다. 들어가야 돼.